그렇다면 오늘은 비만약을 만드는 회사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과도하게 살이 찐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서양에서 비만이 큰 문제였다면 현재는 한국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만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만드는 바이오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비만약을 만드는 회사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가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를 제치고 유럽 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명품 기업보다 더 많은 투자금이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노보 노디스크가 선보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 덕분입니다. 후발주자인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외에도 한국 제약회사도 잇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비만 치료제 성분으로 알려진 GLP-1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망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현황과 각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전망은 어떨까요? 비만, 의학적으로는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에는 비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게으르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비만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죠.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한 지 오래고 지난해 초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비만 치료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 미국 의학협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등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제보건기구들이 비만을 질병으로 말하자 비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비만재단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975년 이후 현재까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는 무려 10억 명이 넘습니다. 높은 비만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더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 내 비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미국의 비만 유병률은 41.9%였습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비만 유병률은 30.5% 수준이었으니 꾸준히 상승한 셈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의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는 월스트리트의 평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약 50% 성장하며 10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에 등장해 블록버스터 제약 분야로 자리 잡은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땅이죠. 예리한 사냥꾼 같은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못 보고 지나칠 리 없습니다. 선점하기만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잠재 수요를 모두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는 곧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퉈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탑2인 위고비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 젯바운드 개발사 일라이 릴리, 그리고 엄선된 강소 제약사를 더해 비만 치료제 유망주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요. 지금부터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게 바로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노보 노디스크가 원래 비만 치료제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하려고 했던 건 사실 당뇨 치료제였습니다. 이 당뇨 치료제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만 치료제로 더욱 주목받은 거죠. 이 점만 봐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삭센다와 위고비입니다. 둘 다 GLP-1 계열 약물인데요. 이 중에서 위고비는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라는 별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이 잇따라 위고비를 언급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미국 사교계를 대표하는 킴 카다시안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로 약 13kg를 감량했다고 소개했고 킴 카다시안은 위고비를 처방받아 3주 만에 7.5kg를 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 말 위고비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치명적인 질환 위험까지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과 심장 질환은 있지만 당뇨병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고비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임상시험 결과 매주 위고비를 주사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전반적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고비의 강력한 효과가 하나둘 입증되면서 노보 노디스크의 가치는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주가로 증명되는데요. 지난해 9월 유럽 증권 시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촉매제 삼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침내 명품 황제로 불리는 루이비통보의 헤네시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어느 증권시장에서나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위고비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노보노디스크가 괄목할 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주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의 금맥을 눈여겨본 게 노보노디스크만이 아니거든요. 뒤이어 엄청난 거물도 출사표를 내던졌는데요. 바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대표 비만 치료제는 마운자로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수용체 기반 치료제입니다. 이 마운자로는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엄청난 효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일라이릴리가 공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치료제를 복용한 비만 또는 과체중의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체중이 최대 15.7kg가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 대부분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 마운자로는 젯바운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용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건데요. 마운자로는 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기 위한 약으로 승인을 받았고, 젯바운드는 BMI 30 이상의 비만 또는 BMI 27 이상의 과체중이면서 1개 이상 체중 관련 추가 질환을 동반한 성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질환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 대표 제약사로 알려진 존슨앤존슨을 제치고 미국 제약사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를 뒤쫓는 후발주자이지만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이 뛰어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출시하며 추격 중입니다. 설비 또한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 모두 비만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로 총 10가지 종목에 투자합니다. 탑2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인데 플러스에 해당하는 8가지 종목들은 무엇일까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를 제외하고 8개 종목은 각각 6.25%씩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만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 강소제약사를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임상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가총액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기업,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순서를 기준으로 선별했습니다. 8개 종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리든 파마슈티컬스는 현재 희귀성 소아 비만 치료제를 판매 중이며 질랜드는 임상 1, 2, 3상 모두 가지고 베링거 이닌겔하임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경우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을 공략하려는 플레이어가 많아진 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인데요. 기업만이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기회의 땅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 전략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즉, 비만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거나 ETF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 14일 상장한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글로벌 탑2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를 50%까지 담고 최첨단 바이오 신약의 중심 미국과 유럽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만 선별하여 100% 투자하는 ETF입니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 같은 상품을 통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